서울자치구구청장에게 지역 얘기와 현안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린 구정으로 행복도시를 만들어가는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 만나봅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 민선 5기부터 이렇게 서대문 구정을 이끌어 오셨는데 네. 지난해에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화두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에 집중한 지난 1년간의 행정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우리 국민들이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서대문 주민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또 각 지방 정부들이 대부분 다 공통적이지만 저희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들을 갈 수밖에 없었고요. 예. 처음에 있었던 이제 그 마스크 대란에서부터 이제 최근에 백신 접종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팬데믹을 시간대별로 쭉 정말 경험해 온 이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쨌든 잘 이겨내 주신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의 힘이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대문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일하신 지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말씀만 들어도 구민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청장님 민선 7기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3년이 돼가는데요. 임기 동안 청장님이 생각하셨던 최우선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2010년도에 민선 이제 5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 그 조합마다 또 각 지역마다 분쟁이 뭐 계속돼 왔고 그야말로 갈등 구조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걸 첫 번째로 했습니다. 네. 다행히 이런 부분들이 잘 해소가 되어져서 가재울 3, 4구역부터 5, 6구역까지 다 완성이 돼서 입주가 됐고요. 네. 또 부가연 구역만 하더라도 1-3부터 1-2, 1-1 다 이렇게 입주가 됐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이 이제 계속 속도를 내서 진행하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그런 어떤 개발 사업들이 그동안엔 분쟁 조정을 잘 못했던 것을 구청이 리더십을 가지고 갈등을 잘 조정함으로써 네. 더 이상 주민들이 피해를 갖지 않게 됐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다양한 일이고요. 우리 서대문구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래도 가장 그 힘차게 해왔던 내용들이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를 변경시키는 것 말고도 네. 안산 자락길이라든지 또 차 없는 거리를 실현해낸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 지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복지 정책 면에서 그야말로 사각지대를 없애는 이런 백화점 고등학교 사업과 연계된 동복지 허브화 사업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공적인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안산 자락길은 그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모든 분들,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모든 분들까지도 찾아오는 최고의 명소가 됐죠. 과거에는 안산이 이제 서대문 한가운데 있어서 소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나 오히려 지금은 안산을 통해서 누구나 다 무장애로 7km가 되어 있는 데크길로, 그러니까 목재 데크길인데 휠체어도 갈 수 있고 또 우리 유모차도 갈 수 있는 아주 편안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사랑하는 이런 안산 자락길을 통해서 오히려 소통에 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저희들 동복지 허브화는 복지라고 하는 것을 구청에서 하지 말고 현장에서 갖고 온 동중심에서 하자. 그래서 복지동장과 복지통장 그리고 우리의 직원들이 행정중심이 아니라 복지중심으로 동을 편제를 만들어서 찾아가는 동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 전국의 행정복지센터의 모델 그리고 서울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그 모범으로 우리 서대문구가 시작을 해서 이제는 이러한 복지 모델이 전국화했다고 하는 것, 지방이 중앙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것을 해냈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 서대문의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10년이 넘는 기간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을 짚어주셨는데 참 네. 많은 걸 짚어주셨어요. 뭐 재개발, 재건축부터 시작해서 안산 자락길, 뭐 차 없는 거리, 동북지, 뭐 허브도 다 짚어주셨는데 그 중에서 구청장님이 굳이 하나 꼽자면 이거는 정말 잘된 사업 같아. 물론 많겠지만 몇 개만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청년 사업 이를테면 청년의 주거 문제라든지 네. 청년의 창업 이러한 쪽에 처음부터 그 초점을 맞춰서 저희 지역에서 쭉 해왔습니다. 네. 서대문은 알다시피 대학이 9개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 신촌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네. 바로 이곳을 중심으로 대학생 임대주택에서부터 청년의 주거 공간 그리고 청년의 창업 공간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만들어 왔죠. 이를테면 가장 초기에 했던 것은 대학생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예. 한참 대학생 등록금에 대한 파동이 있을 때 저희는 데이케어 센터를 개조해서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5만 원 이렇게 해서 대학생들을 16명을 입주시킨 대학생 임대주택 사업을 효시로 해서 네. 그 다음에는 우리 천연동의 공용주차장 위에 저희들이 청년주택을 올리고 그리고 아래는 그대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 그쪽에서 48명의 청년들이 입주를 해서 똑같은 조건 예.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5만 원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했죠. 네, 일반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청년 주택에 대해서 청년 주거 문화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청장님의 노고가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아쉬운 부분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 돌이켜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홍제권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홍제권역에는 제가 이제 민선 7기에 홍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서 홍제 지하철역에서 홍은사거리까지를 230m 정도를 지하를 더 파서 실질적으로 이 홍제역이 가장 중심이 되는 이런 역을 만들어 보자. 네. 그리고 지하 공간을 만들어내서 홍은사거리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홍제역으로 환생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사업을 벌였는데요. 현재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인왕시장과 또 인왕시장 건너편에 있는 수라면옥이라고 있는 이 지역, 그 다음에 홍제 3 도시환경정비 사업인 홍제시장 이 세 군데가 다 출구 내지는 입구가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를테면 오픈 스페이스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개발 사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은 그 개발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네. 지주분들이 여전히 잘 합의를 해주지 못해서 개발에 대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홍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홍제 지하철역에서 홍은사거리까지 지하로 쉽게 무빙워크로 접근하고 지하 공간 안에 이를테면 도서관과 같은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또 서로 함께 모임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하는 어떤 미래 도시형 사업인데 저는 조속히 이 지주분들이 네. 좀 잘 합의를 해주셔서 함께 사업이 동의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주 기간이 될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지하 사업은 우리 구에서 담당해서 하고 지상의 개발 사업들은 우리 지주분들, 조합원분들이 함께 이루어서 한다고 하면 좀 홍제권역이 조금은 좀 낙후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네. 훨씬 더 미래 도시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홍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 사업은 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 뭐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다시 코로나 얘기를 해볼 텐데 지난해 서대문구에서는 디지털 튜터라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네. 좀 용어가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디지털 튜터 어떤 내용입니까? 원래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학교의 제일 큰 문제가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원격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예.
원격 수업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는 것, 네. 거기에서부터 우리 서대문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에 함께 하자 제안을 제가 했고요.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25개 구가 네. 이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는 사업 함께 이뤄냈죠. 그 하드웨어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와이파이망이 다 구축이 돼야 됩니다. 네. 그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어느 한 곳은 됐는데 다른 곳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려지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선제적으로 와이파이망을 다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조금 더 디지털화를 스마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각 교실에 스마트 칠판을 다 보급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 40개 학교에 다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빠진 부분이 뭐냐면 인적 영역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하드웨어는 다 갖췄는데 누가 그럼 이걸 운영할 것이냐. 기존의 선생님들이 잘해 주시면 좋지만 네. 아무래도 디지털에 익숙하지 못하시니까 청년들을 고용을 해서 이 청년들이 디지털 튜터가 돼서 선생님들의 학습 프로그램 콘텐츠를 만드는 걸 보조하고 네. 그리고 학습에 떨어진 학생들을 돌봐주고 또 격차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별도로 보충 수업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디지털 튜터를 뽑는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디지털 강사죠. 작년도에 저희가 실험적으로 작은 숫자로 진행을 했고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선생님이 3시간 걸려서 만드는 콘텐츠를 이 청년이 가서 30분 만에 만들어주니까 선생님들이 콘텐츠 만드는데 해방이 되는 거죠. 또한 격차가 있는 학생들을 돌봐주는 이러한 부분들은 네. 학부모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150명을 저희가 40개 학교에 3, 4명씩 학교별로 원하는 학교별로 이렇게 보급하는 이러한 네. 사업을 시작했고요. 예. 이미 지금 진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학교는 원격과 대면, 그러니까 대면과 비대면 이것이 계속 번갈아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 디지털 튜터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마지막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올해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그리시고 있는 서대문구의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제일 큰 그 이슈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네. 그리고 기후변화가 팬데믹과 함께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팬데믹의 원인 자체는 기후변화에 있고요. 기후변화는 우리가 그동안 자연의 경고를 무시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로 나가야 되는 것이 이제 기후변화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되겠고요. 또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더 이상 그동안은 계속 패스트 팔로우로 그냥 추격자로 따라갔는데 네. 이제는 퍼스트 무버로 우리가 선도자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의 시민들이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러한 지식들을 우리의 것으로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가 선도국가가 되자. 선진국으로 나아가자. 거기에 맞는 시민교육, 주민교육이 평생학습 체제로 만들어서 가져야 되고 기후변화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 에너지를 전환시킬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탄소에 대한 이러한 사용들을 절제할 수 있을 것인지 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교육과 함께 연대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시민사회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연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각 지방정부별로 더 활발하게 일어날 거로 기대합니다. 네. 자, 이 지난 10년 동안 서대문구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 곳이 바로 이 서대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구청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